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 화요일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보합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일단 발생을 했습니다. 2333억 원 규모의 대규모 이체인데 이제 익명의 계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가 발생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가 또 한 번 발생을 했습니다. 696억 원 규모인데, 네, 이제 익명의 계좌에서 익명으로는 크게 의미를 가지지는 않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는 이제 중장기 홀딩을 위해서 이런 움직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리 나쁘지는 않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5분간 2.28% 하락하면서 현재는 9,632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대규모 이체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규모 이체가 시장 조작을 의미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나온 소식은 반드시 대규모 이동이 시장 조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동이 반드시 시장 조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가 보도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자체적인 결점을 안고 있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고래들의 시세 조작으로 떠오르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이런 자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한간에 떠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아무리 작은 시장이라고 해도 고래 몇 명이 이렇게 좌지우지하기에는 큰 시장이죠. 네, 그 정도 움직임이면은 주식이라든지 다른 시장 또한 조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업계는 이제 대규모 자산이 움직인 것은 뭐 흔한 일이죠. 방금도 말씀드렸고 일주일에 뭐 몇십 번씩 나올 정도로 대규모 이체 소식이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소수적인 일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대규모 이체 소식이 가격에 영향을 주었다 요런 언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최근 한 예가 이제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인투더블록이 미디움 게시물에서 인용이 되었는데요. 네, 올해 5월 한 트위터 봇이 나카모토 사토시와 연계한 지갑에서 거래됐을 가능성이 있다 주장을 하자 2009년으로 올라가는 50BTC가 생태계의 움직임을 촉진시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디움 블로그에 따르게 되면 대부분의 고래들은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큰 코인, 토큰 홀더가 된다고 하는데 이 고래들이 디지털 자산과 연계된 조직을 만들었거나 암호화폐 공간으로 진입한 초창기 투자자였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 비해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산이 고도로 분산돼 있을 때 고래들의 움직임에 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 얘기는 한 코인에 몰빵하지 말고 이제 포트폴리오 짜서 분산 투자해라. 그게 안전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뭐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다른 이제 금과 비교했을 때는 한 시가총액이 40배 정도 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뭐 좌지우지되는 거 아니냐, 몇 명에 의해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는데, 네, 물론 이제 세력이라는 것이 존재는 하지만 세력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움직일 만한 세력이 과연 진짜 존재를 할까? 한 코인 정도 잠깐 이제 왔다 갔다 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과연 세력이 정말 있을까? 있다면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현재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금이 이제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고가 1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글래스노드의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1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는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의 대량 유출이 보고된 것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예방책으로 비트코인을 인출한다.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다른 규제 대상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 내 미국 내 고객 확인 KYC 정책을 엄격하게 준수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죠. 네, 보고된 비트코인 인출의 급증이 투자자들이 이번 거래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코인베이스 애널리티스가 거래소의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운용할 뿐이라며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코인베이스가 제공한 설명으로는 거래소 지갑에서 비트코인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고, 웨일 얼렛에 따르게 되면 코인베이스 지갑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동하는 수백만 달러의 거래가 기록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기록적인 낮은 거래소 보유고는 강세 신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전형적으로 비트코인 축적이 이제 국면에 접어들면은 거래소 보유 잔액이 줄어들고 2019년 초 BTC 4,000에서 상승세로 돌아들면서 14,000달러대까지 일렀다. 이때 당시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액이 크게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얼마 정도 지났죠? 이제 곧 있으면은 5월 12일이었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한 달 남짓 지나고 있는데요. 네, 그때에 비해서 가격이 이제 조금씩 우상향하는 것이 사실이죠.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통 비트코인 반감기 뭐 한두 달 후에 크나큰 상승 없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때와는 다른 양상을 이런 뜰 수도 있겠지만 역사대로만 흘러간다면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한 1년 반에서 2년 후인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쯤에 새로운 신고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역사대로만 흘러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그러면서 스퀘어 데이터는 6월 26일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84,000 BTC 수준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옵션 만기가 도래하면서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소식인데, 지금 이런저런 상황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상승 기대감을 이런 기대치를 점점 높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CBDC, 이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죠. 이 CBDC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개발, 가속화,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이제 중국에선 DCEP로 불리우는 이 CBDC, 중국에서는 지금 실제로 내부 테스트가 거의 다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와 더불어 미국 같은 경우도 디지털 달러 재단을 만들었고, 프랑스는 내부 테스트를 이미 끝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2021년 7월쯤에는 다 개발이 끝나고 직접 테스트나 상용화를 할 생각인데요. 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전혀 이제 CBDC는 필요 없다라고 했다가 노선을 바뀌었죠. 이제 국제결제은행인 BIS에서도 CBDC를 각국에서 좀 권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필요 없다 생각을 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일본 디지털 화폐를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미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서 CBDC가 시중은행의 존속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죠. CBDC가 대출의 원천인 예금을 없애면서 시중의 은행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굉장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딱 요 첫 문단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은행들이 이제 예금을 한 돈을 통해서 대출을 해서 대출 이자로 굉장히 큰 부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금 이자보다 대출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는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예금이 필요가 없이 대출을 할 수 있다. 중앙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연구팀은 최근 보고서
CBDC 모두를 위한 중앙은행에서 CBDC가 시중은행의 자금 조달 기능을 약화시키고 통화 질서를 해칠 수 있다 주장을 했는데요. 네, 연방준비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 시카고 대학과 협력해서 CBDC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특히 이제 중앙은행의 개방이 금융 중개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제 32쪽 분량 보고서에서 이제 연준은 디지털 화폐의 도입이 금융 시스템의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 즉 모두에게 열린 중앙은행의 정당성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비자가 중앙은행으로 쏠리면 중앙은행이 예금 독점기관, 시중은행 약화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쭉쭉쭉쭉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지금 특히 이제 그 비대면 사회로 흘러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엄청나게 풀면서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계좌에 수표로 뭐 우편에 이렇게 보냈지만은 지금 이제 2차 양적 완화 코로나 팬데믹 뭐 이거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봐도 지금 뭐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지금 느끼실 겁니다.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은 뭐 제로페이, 뭐 경기 지역 화폐, 뭐 어디 지역 화폐, 지역 화폐가 뭡니까? 디지털 화폐입니다. 정말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전에는 그 지역 화폐 가맹점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정부에서 풀면서 이제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었고 어디서나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센티브 제도라고 해서 지금 뭐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6만 원을 줍니다. 네, 이걸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은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0만 투자가 아니죠. 100만 원을 입금하면은 110만 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것이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지금은 뭐 지역 화폐니 경기도 사람들은 뭐 경기도에서만,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서만 쓸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게 전국이 통합이 된다면 어떨 거라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용카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100만 원 넣는데 110만 원 주는 경기 지역 화폐를 쓰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통합이 되는 게 CBDC겠죠. 간단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조금만 정부에서 더욱더 이런 거에 힘을 쓰게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CBDC로 연계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뭐 지역 화폐 쓸 때 지역 화폐다. 이거 갑자기 왔네. 이런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상황 자체가 흘러 들어갔죠. 이때부터 하고 이제 땅땅땅 내려서 전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뭐 25만 원씩, 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씩 이거는 경기 지역 화폐로 줄 것이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신청해라.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갑 아니면 핸드폰, 스마트폰에 나도 모르게 지금 어플이 다운받아져 있고 카드가 발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면서 화폐의 방식이 바뀔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게 화폐가 변화하게 되면 생활 패턴 자체가,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지불 방식이 이런 원천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CBDC가 이제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크게 오래 남지는 않았다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게 됩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리플사의 최대 파트너십이죠. 파트너사인 머니그램이 이슬람권 최대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네,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XRP를 사용하고 있는, 네, 이런 실정입니다. 네, 리플의 핵심 파트너사인 이제 머니그램이 이슬람 최대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MENA 지역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 유투데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보도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리플 파트너 머니그램은 88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이슬람 은행 1위 알라지 뱅크와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미 중요한 것은 이 알라지 뱅크 같은 경우는 그
리플사와 이미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머니그램에서 CRO를 맡은 그랜트 라인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휴를 중요한 이정표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송금처이기 때문에 이번 제휴는 지금까지의 전력 투자를 자본화하는 중요한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네, 이정표가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리플사의 파트너사 숫자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350개가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0개가 넘어가는 이런 은행들과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과연 리플사의 사업의 확장 속도만큼 지금 XRP의 가격이 좀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내지르고 계시죠. 참 안타깝습니다. XRP의 가격, 네, 리플사의 사업만큼 크게 높게 오르고 매일같이 나오는 호재를 축적하고 있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먹고 축적해서 이렇게 싸버리는 게 아니고, 축적해서 다시 네, 이제 이거를 상승 에너지로 네, 바꾸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 엔지니어가 1일 먹통 사태는 트래픽 급증 탓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에서 잠깐 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해명을 하는 것이죠. 트래픽 급증 탓이다.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평소 5배에 달하는 트래픽이 몰렸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의 오토 스케일링으로는 그러니까 거래소의 그릇으로는 조금 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53포인트로 중립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 비트코인 더미너스, 구글 검색량 10%씩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53포인트 계속해서 지금 5월 말부터 6월 계속 이제 중반이 오고 있는데 50포인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말쯤에는 그래도 한 70, 80 정도까지는 오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지금 전반적으로 빨간색 맛을 띠고 있네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36% 이렇게 하락하면서 1160만원대, 이더리움이 지금 0.01% 하락하며 293만 3천원대, 테더는 달러와 가격이 똑같죠. 네, 시가총액 4위의 XRP가 지금 0.19% 지금 상승하며 243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 XRP 같은 경우는 4위에서 3위, 지금 3위, 4위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진 않았죠. 네, 4위, 5위와 비트코인 캐시와 XRP는 좀 시가총액 단위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네, 지금 설마 XRP가 이제 5위까지 밀려나는 일은 없겠죠. 그런 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XRP가 다시 한번 3위의 왕자를 탈환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